빠지고 싶어해? 아니 왜냐면 그 느낌 5년이나 알아? 돼가지고 5년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앉아있어, 그냥. 알았어. 앉아 있으면서 컷하면 되잖아. 녹화 누른 거지? 눌렀어. 그래 5년 됐으니까 이제 새 거를 아, 만들어 5년이 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두째를 이렇게 물에서 한번 뭐랬니? 50이라고 그만하라고. 자, 오늘의 주제는 출산 징후. 출산 징후. 출산의 사인. 출산의 사인. 아까 저기 방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출산으로 가기 위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 맞아요. 엄마 조금 있으면 출산할 거예요. 라는 몸이 보내는 신호 몇 가지 징후, 네. 출산의 징후입니다. 대하증이라고 해서 임신 막달 정도 되면 분비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안 나오니 아직 나올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분비물 좀 있었죠? 분비물이 어떤 거였어요? 약간 어떤 식으로? 냉처럼 나오는 냉처럼 약간 팬티가 좀 콧물처럼도 나오고. 젖는 느낌? 저 콧물 나왔어요. 콧물처럼, 예. 콧물처럼 나왔는데 그 약간 갈색이 들어간? 그건 이슬? 그건 이슬? 그래서 뭐였지? 이슬이 아니야. 그 5년 전이라서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다. 그럼 어떤 분비물이 그러면 어떤 류예요? 그냥 팬티가 좀 약간 물처럼? 물은 아닌데 점도가 그래도 약간 있죠. 점도가 있는데 계속 이슬 같은 것도 아니고? 네. 이슬의 점도는 또 아니고? 네. 근데 어떤 사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외국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양수인 줄 알고 너무 맞아요. 많이 묽다는 거야. 근데 소변도 아니고 근데 양수 그러니까 소변이 아니니 근데 그렇다고 끈적거리는 것도 아니니 이거는 양수가 아니겠느냐 해서 병원에 왔는데 대부분 아니었던 경우가 요 근래도 한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분비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냉대하 그 말이 맞는 맞아요. 거예요. 냉 같은 느낌. 네. 냉. 분비물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게 많아져요. 우리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저도 애기 이제 셋째 그쯤 예정일 전부터 이렇게 분비 막 늘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정일까지도 분비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비물이 없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예정이 이제 좀 지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소변 보고 휴지로 닦으면은 이렇게 약간 이게 냉이 계속 묻어 나오는 거죠. 정 없는 사람도 나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면 엄마들 중에 진짜 아무 그게 없어서 약속을 뭐 오늘 저녁이라든지 내일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그렇게 시작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필수 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근데 반대로 그런 조짐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좀 슬슬 나오려는 뭐 준비를 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두 번째 조짐은? 두 번째 조짐은 네스팅 신드롬이라고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낳기 전에 갑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새들이 자기 알을 낳기 전에 새집을 막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아기를 낳기 전에 갑자기 막 빨래를 해야 될 것 같고 집 청소를 해야 될 것 같고 막달에는 되게 피곤한데 어느 날 막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에너지가 확 넘쳐가지고. 네, 에너지가 넘쳐서 집안일을 기억나. 갑자기 나 기억나. 하는. 나 기억나. 한 일주일 전에 거의 진짜 집안일을 뒤집었어 내가. 혼자 그때 주방부에서 그랬는데 혼자 집을 뒤집으면서 내가 막 청소를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막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막 집을 뒤집어서 청소를 하면서 내가 그걸 봤어. 써준 걸 보면서 이게 이건가? 맞아요. 이게 이건가? 뭐 오늘 너무 내가 막 슈퍼맨처럼 하늘 날 것 같은 거 너무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네, 그것도 아마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저는 계속 집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저희 집이 계속 틈틈이 하면서 나는 이거랑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건 있었어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는 딱 진짜 그 41주 1일 되는 날 되게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걸어가지고 되게 올림픽공원을 걸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다시 대중교통 이용해서 또 올림픽공원 걸어오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날 13,000보를 걸었나? 근데 몸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보통 피곤할 법한데 그래가지고 진짜 잘 자겠다라고 생각하고 누웠는데 근데 양수가 흐른 거죠. 맞아. 그리고 집안 청소도 있고 그날 갑자기 확 올라온 거네. 집안 청소도 있고 저 그때는 마포역 근처에 살았거든요. 마포대교 건너. 아이고야 하루에 한 번씩 마포대교를 그렇게 건너다녔네. 에너지가 뻗치는 거예요. 그냥 걷고 싶은 거야 거기를. 그렇게 한없이 걷고 싶더라고. 그래서 여의도에 점심 약속을 하고 오면서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너고. 그래서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마포대교를 건넜어요. 그러면서 강 구경도 하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올림픽공원에 벚꽃이 쫙 폈는데
그걸 보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꽃 구경도 하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진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모마다 틀린 게 확실히 에너지가 있긴 있어야 애를 낳는다는 게 저희 산모 중에 한 분이 첫째를 되게 빨리 잘 낳으셨어요. 어떻게 물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순산이라고 나왔는데 둘째는 계속 가진통은 있는데 안 걸리는 건 거예요. 지지부지해서 뭐 병원 왔다가 다시 집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봤더니 이 산모님이 큰 애하고 이제 터울이 많지가 않으니 그 애를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지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애기랑 잠깐 떨어져 있으면 좀 자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분이 그날 처음으로 애기를 친정 어머님한테 맡기고 하루 종일 혼자 계셨던 건 거예요. 하루 종일 잠만 잤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갑자기 눈이 딱 떠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잘 쉬었다 라는 느낌으로 하더니 진통이 훅 걸려가지고 2시간 만에 나셨거든요. 그 느낌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애들 코로나 때문에 좀 다 집콕하고 있잖아요. 애들 둘하고 막 있다가 이제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도 가야 되고 미팅도 있으니 친정 엄마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혼자 그렇게 공원을 걷고 막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애를 맡겨야 되는구나. 그렇죠. 약간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맞아. 가끔 그렇게 해서 리프레시를 좀 해야 돼. 맞아. 나는 어차피 첫째를 낳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엄청 누렸다면 둘째, 셋째를 낳는 분들은 애기랑의 거리를 좀 어느 정도 혼자 좀 있어야 이게 리프레시가 되지. 아니 그리고 느껴지지 내가 않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계속 거야. 누가야 되니까. 맞아. 내 에너지를 저 친구가 계속 가져가니. 둘째들은 좀 그런 증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37주까지는 이 검성돌기 있는 데까지 배가 막 치솟다가 37주 이후부터는 배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은하쌤도 아까 배가 하나도 안 쳐져서 아직 날 때가 안 됐다 하는데 둘째들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진통이 시작돼서야 내려가는 경우 되게 많은데 첫째들은 좀 약간 배가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기도 많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요? 보통은 여기가 꺼지죠. 그냥 배가 여기까지 이게 꽉 차있던 게 그냥 약간 좀 처진 느낌? 밑으로 쳐진다. 네. 요렇게 근데 엄마들은 이게 배가 이렇게 내려간 줄 알고 여기가 전체 그게 아니라 거지. 여기가 요렇게 약간 됐던 게 그쵸. 요렇게 되는 맞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그럼 골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곡선이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밑에가 좀 꺼지면서 아래쪽으로 여기가, 좀 내려가는 느낌. 골반 입구에 이제 아기가 진입을 이제 하는 시기가 되면서 점차 내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기 집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거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제 한 가지는 체중이 변화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임신 왜 하게 되면 체중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아기 날 때 되면 양수양이 또 조금 줄거든요. 양수양은 주는데 체중은 늘었다. 그러면 체중계에선 변화가 거의 없는 게 출산하기 2주 전부터는 체중계 변화가 없는 게 뭐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랬던 있고 것 같아요.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 매일매일 체중 됐었거든요. 여기 체중이 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출산 한 1주 전, 그 예정일 좀 지나서는 체중이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지 않고. 그전에는 그러면 얼마큼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원래 한 2kg 이내로 1.5kg 정도 느는 게 보통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 변화가 없어지는 네. 거야. 2주 정도라고 하면 한 0.5kg 원래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은 변화가 양수가 없는 빠지니까. 거죠. 네네. 먹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늘렸었는데도 몸에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네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체중 재는 게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예측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막달에 또 엄청 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너무 붓기 갑자기 찌는 것도 이상한 거니까 그럴 때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되는. 만약에 갑자기 부으면 약간 좀 심각한 거야? 혈압이 좀 올라갔을 수도 고혈압. 있는, 네, 그렇죠. 고혈압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게 부종이거든요. 몸에. 그럼 그럴 수 있다는 네.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몸무게가 비슷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달이 되어서 너무 팍팍 찐다. 팍팍 찌거나 붓기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오히려 병원 가서 진료를 더 네, 받아봐야 될 수도 맞아요. 있다. 근데 체중 체크는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하는 게 중요한 것 아침에. 같아요. 네. 아침에 하시든지 저녁에 아침에 똑같은 하는 게 시간에. 제일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쵸. 적게 나오니까. 밥 먹고 나면 더 이렇게 살이 더 그러니까. 쪄 보이니까 똑같은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근데 뭐 아침 저녁으로 재면서 아침에 몇 킬로였고 저녁에 몇 안 킬로였고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스트레스 그냥 받습니다. 일정 시간에 재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설사처럼 대변을 되게 자주 보는 그건 분들이 기억나요. 있어요. 네. 확실히 기억납니다. 아기 낳기 전날에 뭐 4-5번씩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변이 되게 부드러워서 이게 자연관장이라고. 그렇죠. 자연관장이죠. 그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기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직장을 누르니까 직장에 있는 대변이 밖으로 이렇게 잔변들이 나오니까 맞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맞습니까? 아닌가? 그건 아닌가? 그건 출산할 때, 아기 낳을 때. 여러분이야? 그거 왜 나와? 그런 거서 왜 나오는데? 출산할 때고 이제 이것도 예, 저도 잘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모르지만 호르몬의 뭐 변화 때문에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그렇군요. 것들. 예. 호르몬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전혀 선생님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심지어 얘기를 많이 변비가 했어요. 되게 막 심한 하는데 사람들도 맞아. 맞아요. 그런데 애기 진통 걸리고 하는 분들 계시니까 이런 게 다 있는 건 아니다. 그치, 그치, 다 있는 건 있을 아니다. 수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임신 막달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 가진통 있어요? 가진통. 맞아요. 연습해서? 가진통. 맞아요. 가진통이 있죠. 가진통 있었나요? 없었나요? 잘 모르겠나요? 근데